혹시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뚝뚝 소리를 내며 아픈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 10명 중 8명이 무릎 통증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중 절반 이상이 나이 들어서 당연한 거야라고 생각하며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잠깐, 정말 그냥 참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을 듣고 나시면 왜 진작 이걸 몰랐을까 하며 후회하실 겁니다. 무릎 통증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적절한 관리만 해도 충분히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비슷한 패턴을 보이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좀 뻐근한 정도였는데, 계단 오르내릴 때만 아팠는데, 이제는 평지를 걸어도 힘들어요.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무릎 통증을 처음 느꼈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게 하시나요? 파스를 붙이거나 진통제를 드시거나 아니면 며칠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그냥 참고 지내시죠.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입니다. 무릎 통증의 진짜 원인을 모르면 통증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처음엔 계단에서만 아프던 무릎이 나중엔 평지를 걸을 때도 아프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욱신욱신 아픕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무릎이 아프니까 움직이기 싫어집니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근육이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지니까 무릎이 더 아파집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실제로 무릎 통증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가기 싫어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친구들과 등산도 못 가고 손주들과 놀이터에서 뛰어놀기도 어려워집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이런 상황은 아닌가요? 얼마 전에 만난 김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할머니는 올해 68세인데 3년 전부터 무릎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며 그냥 넘어가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고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왔죠. 계단을 내려갈 때는 난간을 꼭 잡고 조심조심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속상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예전엔 손주들과 공원에서 술래잡기도 하고 그네도 밀어주곤 했는데 무릎이 아프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김 할머니는 손주들이 할머니랑 놀자고 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무릎 통증이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까지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 김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고 도서관에서 건강 관련 책도 읽어보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물어보면서 무릎 통증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무릎 통증의 80% 이상이 무릎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간단한 생활 습관 변화와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그럼 무릎 통증의 진짜 원인은 뭘까요? 첫 번째는 허벅지 근육의 약화입니다. 허벅지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이라는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이 불안정해집니다. 이 근육이 우리 무릎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특히 다리 근육이 가장 빨리 약해집니다. 20대와 비교했을 때 60대가 되면 다리 근육이 약 40% 정도 감소한다고 해요.
두 번째는 잘못된 자세입니다. 오래 앉아있는 생활, 구부정한 자세, 한쪽 다리로만 서는 습관 등이 무릎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의자에 앉을 때 다리를 꼬는 습관은 무릎 관절을 틀어지게 만들어요. 세 번째는 체중 증가입니다. 체중이 1kg 늘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은 3에서 4kg 증가합니다. 걸을 때는 체중의 3배, 계단을 오를 때는 7배의 힘이 무릎에 가해지거든요. 네 번째는 갑작스러운 운동입니다. 평소에 운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면 무릎에 큰 충격이 갑니다. 특히 등산, 조깅,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을 준비 없이 하면 무릎이 상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수분 부족입니다. 관절 사이에 있는 연골은 80% 이상이 물로 되어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연골이 딱딱해지고 관절 사이의 윤활 작용이 원활하지 않아 통증이 생깁니다. 혹시 내 무릎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시죠? 간단한 자가진단법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 통증 체크.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아프다. 오래 앉았다가 일어설 때 무릎이 뻣뻣하다. 무릎을 굽혔다 펼 때 소리가 난다.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올 때 무릎이 더 아프다. 2단계 움직임 체크. 쪼그려 앉기가 어렵다. 계단을 한 발씩 내려가야 한다. 평지를 걸을 때도 불편하다. 무릎을 완전히 펴기 어렵다. 3단계 일상생활 체크. 양반 다리로 앉기 어렵다.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기 힘들다. 무릎 때문에 외출을 꺼리게 된다. 밤에 무릎이 아파서 잠을 못 잔다. 위 항목 중 5개 이상 해당되면 무릎 통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들을 실천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 완화를 위한 생활 습관. 첫 번째, 올바른 앉는 자세. 의자에 앉을 때는 등받이에 등을 대고 발바닥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으세요. 무릎은 90도 각도로 굽히고 절대 다리를 꼬지 마세요. 바닥에 앉을 때는 양반 다리보다는 다리를 한쪽으로 모으고 앉거나 작은 방석을 깔고 앉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체중 관리. 체중을 1kg만 줄여도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3에서 4kg 감소합니다. 갑작스럽게 살을 빼려고 하지 말고 한 달에 1에서 2kg씩 천천히 감량하세요. 세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 하루에 물을 8잔 이상 마시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운동 전후에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네 번째, 따뜻하게 하기. 무릎을 따뜻하게 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져 통증이 줄어듭니다. 찜질팩이나 따뜻한 수건으로 하루 2번에서 3번, 10분에서 15분씩 찜질해 보세요. 다섯 번째, 적절한 신발 신기. 굽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신발은 무릎에 부담을 줍니다. 2에서 3cm 정도의 낮은 굽이 있고 쿠션이 좋은 신발을 신으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운동들은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고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가 좋습니다. 첫 번째, 허벅지 근육 강화 운동.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쭉 펴세요.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5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리세요.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10번씩 3세트 반복하세요. 두 번째, 종아리 근육 스트레칭.
벽에 손을 대고 선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뒤로 빼세요. 뒤쪽 다리의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이세요. 종아리가 당기는 느낌이 들면 20초간 유지하세요. 세 번째, 무릎 구부리기 운동. 의자에 앉아서 발을 바닥에 놓고 한쪽 발을 살짝 들어 올렸다가 내리세요. 무릎이 아프지 않을 정도로만 움직이세요.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15번씩 하세요. 네 번째, 다리 들기 운동. 바닥에 누워서 한쪽 다리는 굽히고 다른 쪽 다리는 쭉 펴세요. 펴진 다리를 10cm 정도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세요.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10번씩 3세트 하세요. 다섯 번째, 걷기 운동. 하루 30분 정도 평지에서 걷기를 하세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무릎이 아프면 무리하지 말고 쉬었다가 다시 걸으세요. 이 운동들은 매일 할 필요는 없고 일주일에 3-4번 정도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것이에요. 음식으로도 무릎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연골 건강에 좋은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닭 가슴살, 생선은 양질의 단백질이 연골 재생에 도움을 줍니다. 우유, 요구르트는 칼슘이 뼈 건강에 좋습니다. 시금치, 브로콜리는 비타민 K가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두 번째, 염증 완화에 좋은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연어, 고등어는 오메가3가 염증을 줄여줍니다. 견과류는 비타민 E가 항염 효과가 있어요. 블루베리, 체리는 항산화 성분이 염증을 완화시킵니다. 세 번째, 피해야 할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짠 음식은 염분이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튀긴 음식은 트랜스 지방이 염증 유발합니다. 과도한 음주는 뼈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무릎 통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다음 3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운동한다고 갑자기 좋아지지 않아요. 적어도 4에서 6주는 꾸준히 해야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 무리하지 마세요. 아프다고 해서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쉬운 운동부터 시작해서 점차 강도를 높여가세요. 세 번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통증이 심하거나 계속 악화되면 병원에 가보세요.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김 할머니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김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3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매일 30분씩 걷기, 무릎 운동 하루 3번, 체중 3kg 감량, 충분한 수분 섭취까지 말이에요. 처음 한 달은 별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달부터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뻣뻣하고 계단을 내려갈 때 통증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3개월 후 김 할머니는 드디어 손주들과 공원에서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마음껏 뛸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함께 놀아줄 수 있을 정도는 되었어요. 김 할머니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좋아졌다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좋아지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겼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무릎 통증을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일주일에 3-4번
30분씩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이 좋습니다. 두 번째, 적정 체중을 유지하세요. 체중이 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정기적으로 체중을 재고 늘었다면 바로 관리하세요. 세 번째,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세요. 서 있을 때, 앉을 때, 걸을 때 항상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세요. 구부정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주의하세요. 네 번째,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무릎을 많이 사용했다면 충분히 쉬어주세요. 아프다고 느끼면 바로 활동을 멈추고 쉬세요. 다섯 번째,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세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병원에서 무릎 상태를 체크해 보세요. 문제가 있다면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이 많아요. 이런 잘못된 정보 때문에 치료가 늦어지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상식 첫 번째, 나이 들면 무릎 아픈 건 당연하다. 나이가 들면 무릎이 약해지는 건 맞지만 아픈 건 당연하지 않아요. 적절한 관리를 하면 80대가 되어도 무릎이 아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 두 번째, 무릎이 아프면 안 움직이는 게 좋다. 오히려 적절한 운동을 해야 무릎이 좋아져요. 안 움직이면 근육이 약해져서 더 아파집니다. 잘못된 상식 세 번째, 무릎에 물이 차면 뽑아야 한다. 무릎에 물이 차는 건 염증 때문이에요. 물을 뽑는 것보다 염증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잘못된 상식 네 번째, 글루코사민을 먹으면 무조건 좋다. 글루코사민은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운동과 생활습관 개선이 더 중요합니다. 잘못된 상식 다섯 번째, 무릎 수술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 상태가 심하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전문가와 상담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절에 따라 무릎 통증의 정도가 다르고 관리법도 달라야 합니다. 첫 번째, 봄철 관리법. 갑자기 따뜻해지면서 활동량이 늘어나는 시기로 겨울 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몸을 서서히 풀어주세요.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점차 운동 강도를 높이세요. 두 번째, 여름철 관리법. 더위 때문에 실내에만 있으면 근육이 약해져요. 시원한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운동하세요.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세 번째, 가을철 관리법. 일교차가 큰 시기라 무릎이 뻣뻣해지기 쉬워요. 무릎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등산을 할 때는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세요. 네 번째, 겨울철 관리법. 추위 때문에 무릎이 가장 아픈 시기예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외출할 때는 무릎을 따뜻하게 감싸세요. 연령대에 따라 무릎 통증의 원인과 관리법이 달라집니다. 50대 무릎 통증. 호르몬 변화로 인한 뼈 밀도 감소가 주요 원인입니다.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를 늘리세요.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60대 무릎 통증. 근육량 감소와 관절 퇴행이 주요 원인입니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세요. 체중 관리에 특히 신경 쓰세요. 70대 이상 무릎 통증. 전반적인 신체 기능 저하가 주요 원인입니다. 안전한 운동을 우선으로 하세요. 낙상 예방에 특히 주의하세요. 무릎 통증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더라도 잘 관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마음가짐.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세요. 두 번째, 주변 사람들과 소통.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이야기하세요.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새로운 취미 찾기. 무릎 때문에 기존 취미를 못한다면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세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취미들도 많아요. 네 번째, 전문가와 상담. 정기적으로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상태를 체크하고 관리법을 업데이트하세요.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릎 통증은 단순히 나이 때문에 생기는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적절한 관리와 꾸준한 노력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물론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김 할머니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 첫 번째, 물 한 잔 마시기. 지금 당장 물 한 잔을 마셔보세요. 무릎 건강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의자에 앉아서 다리 펴기.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5초간 펴보세요. 양쪽 다리를 번갈아가며 5번씩 해보세요. 세 번째, 올바른 자세로 앉기. 지금 앉아있는 자세를 체크해 보세요. 등을 곧게 펴고 다리를 꼬지 마세요.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3가지. 첫 번째, 매일 10분씩 걷기. 평지에서 편안한 속도로 걷기 시작하세요. 두 번째, 무릎 운동 루틴 만들기. 하루에 한 번 5분씩 무릎 운동을 해보세요. 세 번째, 체중 체크하기. 현재 체중을 재고 목표 체중을 정해보세요. 이번 달에 할 수 있는 3가지. 첫 번째, 생활습관 점검하기. 앉는 자세, 걷는 자세, 신발 등을 점검해 보세요. 두 번째, 식단 개선하기. 무릎 건강에 좋은 음식을 늘리고 나쁜 음식을 줄여보세요. 세 번째, 전문가 상담받기. 무릎 상태가 심하다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무릎 상태나 궁금한 점들을 알려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해나가시면 됩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무릎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김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무릎으로 손주들과 함께 뛰어노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무릎 상태가 심각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무릎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